안녕하세요. 퉁치 이탈리아입니다. 퉁치 이탈리아의 다시 보고 싶은 영화 35번째 어빙 라퍼 감독의 Now Voyage. 정면에 보이시는 배우는 베티 데이비스. 여기서 샤를롯이라는 역을 맡고 있죠. 2부고요. 2부, 3부 다 올렸는데 또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다시 재촬영을 하고요. 그 아주 작은 장면밖에 적게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거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간단하게 그 일부 줄거리 말씀드리면요. 40살의 샤를롯 베일이라고 어떻게 보면 보스턴의 상류층 집안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늦게 낳은 늦둥이라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그 전제적인 방식 속에서 자기 표현조차 못하면서 모든 걸 엄마가 대신 결정해주는 그런 상황에서 극단적으로 신경쇠약에 빠집니다. 그때 자키스 박사라고 당대 가장 유능한 정신과 의사가 방문해서 모든 잘못은 어머니에부터 기인한다 해서 요양원으로 데려갔죠. 그래서 요양원 생활을 몇 달을 마치고 이제 완전히 거의 다 나았다고 합니다. 근데 거의 다 나았다고 하니까 이제 다 나았다고 하면서 그 박사가 지금 당신한테 꼭 어울리는 문장이 있어서 가져왔다 하면서 그 문장을 종이 쪽지에 타입한 문장을 전해줍니다. 거기에 이제 내용은 내가 찾는 비밀의 땅을 향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저번에 첫 번째 이 영화의 제목을 여기서 따왔죠. 이거는 월터 휘트만의 시고요. Now Voyager, sail the forth to seek and find. 자, 항해자여, 앞으로 항해하라, 구하고 찾기 위해. 그 앞부분을 여기서 이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뒷부분은 영화 제목에 들어 있으니까, 그죠? 내가 찾는 비밀의 땅을 향해. 항해자여, 앞으로 항해하라. 구하고 찾기 위해. 그러면서 이제 그 이 제목이 배를 타고 크루즈를 타고 거기에서 누굴 만납니까? 일생에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가장 소중한 존재인 제리 듀란스를 만나잖아요. 그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유부남입니다. 그리고 그 와이프도 있고 그다음에 딸도 둘이 있죠. 그 중에서 이제 막내딸이 티나라고 본인하고 똑같은 그런 운명을 가진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와이프하고가 원만하지 못합니다. 경제적인 부분을 막 요구할 때 그 제리 듀랑스라는 사람이 건축가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아이가 막내 원치 않았던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마치 이 여기에서 샤를롯처럼 샤를롯도 늦둥인데 이제 이 경우에는 원치 않아서 태어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자기하고 비슷한 상황에서 그 제리 듀랑스의 그 부인이죠. 그 엄마한테 엄청나게 그 학대 아닌 어떻게 보면 강요를 당하는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그 딸마저 나중에 이 우리의 주인공인 샤를롯이 제리한테 소개해서 같은 요양원에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뒷부분에서 다시 거기서 만나게 돼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탈바꿈하는 단계에 있으니까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그 숨어 있던 그 안에 내재되어 있던 자아를 찾는 영화예요. 자아를 찾는데 가장 도움을 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뭐 불륜의 사랑이나 그런 거하고는 전혀 거리가 있는 어떻게 보면 플라토닉한 사랑 속에서 우리 그 샤를롯은 그 제리 듀랑스를 통해서 너무나 인생에 많은 그 아름다움을 새로 찾게 되었고 자신을 찾게 해준 그 완전히 은인인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기 이전에 이제 은인이고 은인 이전에 또 사랑하는 사람인 거죠. 그런 부분이고 제리 드랑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가 많은 거를 갖다 줬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너무 자기한테 이제 당연한 일이었던 거죠. 제일 처음에 이 여인을 만났을 때 이 여인이 알고 그동안 살아온 그 고통에 뭔가 덜어주고 이 여인이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는 오히려 본인이 도움을 받고 티나도 이 여인이 돌보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중간에 또 결혼을 이 여인이 하려고 하는데
제리 듀랑스 때문에 또 파혼을 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너무 죄책감을 느끼는 겁니다. 자기는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그때 그런 부분만 해줬는데 너무 뒤에 이 여인의 삶을 어긋나게 만드는 것 같아서 그 죄책감에 괴로워하면서 부담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마지막에 아주 뭐랄까 우아하고 품위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매한물이 짓는 영화가 이 영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면은 내가 찾는 비밀을 땅을 향해 하면서 그 전에 이렇게 그 압박받는 여기에서 치료를 받고 이 장면이 오버랩 되면서 이제 배가 파도가 이렇게 치면서 항해 장면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누가 타기로 한 겁니다. 그 보샹이라는 그 여인이. 그래서 보샹은 엄청 뭐 귀족 여인으로 해서 모든 이 선박에 승선돼 있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인물인 거죠. 근데 이제 보샹의 이름으로 등장하는 게 우리 샤를롯 베일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그 자키스 박사가 어레인지해서 한 자리를 구해서 이 여행에 동반하게 된 거죠.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이렇게 완전히 그 탈바꿈을 했죠. 그래서 모두가 이제 쳐다보고요. 여기에서 이제 제리 듀랑스하고 마차를 같이 타고 가야 되는 운명에 이제 처한 거죠. 운명에 빠진 거죠. 이 배우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카사블랑카 할 때 잉글리드 버그만의 남편으로 빅터 라줄로 역할로 나왔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베티 데이비스하고 연이 깊어요. 나중에 그 영화도 촬영을 하거든요. 영화 감독을 하거든요. 그때 베티 데이비스하고 여러 가지 베티 데이비스가 조언도 하고 여러 부분을 갖다가 격려도 해주고 그런 어떤 관계였습니다. 근데 결국은 나중에 또 본업으로 돌아와요. 이제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중간중간에 내려서 그 여행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서로의 이름을 묻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두 아이의 아빠고 그리고 와이프가 있고 그러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이냐니까 나는 노처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냥 고모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 그냥 존재감 없는 그냥 고모라고 하면서 약간 자아가듯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막 흑흑거리기도 하고, 예, 네, 그러면서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는데 중간에, 네, 네, 저런 식으로 해서 본인을 표출하면서,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안감을 좀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완벽한 변신이 되면 그거는 진짜 영화 같은 영화겠죠. 그런데 아무리 저렇게 옷을 갈아입고 자키스 박사는 배에 타기 전에 편하게 마음 갖고 사람들을 탐구하고 관찰한다는 방식으로 그냥 임하면 된다. 그러면서 이제 격려를 해주는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뭐 뭘 생각하냐고 이 먼 바다를 보고 있을 때 얘기를 합니다. 듀랑스가. 그러면 나는 제일 처음에 그 엄마를 생각한다. 그래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자키스 박사를 떠올리면서 그가 얘기해준 조언을 떠올리기도 하고요. 엄마를 생각한다 할 때는 어머님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면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우리가 뭐 단체 여행 온 건 줄 알아? 우리 안에 조신하게 여행하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그러면서 20년 전에 그 같이 크루즈 탔다가 그때 엄격하게 통제를 받았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완전히 스스로의 본인의 첫 여행을 떠나는 그런 어떤 그 묘한 기분에 젖는 그런 장면도 있거든요. 넘어갈게요. 이거는 지금 이제 그 숙소에 돌아와서요. 오늘 저녁에 그 파티가 있습니다. 거기서 만나지 않겠냐고 해서 이제 드레스를
고르고 하는데, 드레스는 보샹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걸 도와주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샹이라는 사람의 옷을 이제 입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자키즈 박사하고 그 여러 가지 메모가 들어 있습니다. 보샹이 아마 이 옷하고 이 옷 매칭을 시키면 멋져 보일 거다 하고, 어떻게 인디케이션을 다 이제 그 옷에도 붙여놓고 뭐 여러 군데 붙여놨어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움직이는 거죠. 왜냐하면 스스로 지금은 옷을 고르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안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드레스를 꺼내고요. 그냥 넘어갈게요. 불안합니다. 그냥. 네, 저렇게 이제 그 옷을 입고 나타나거든요. 나타나는데 이제 거기에서 친한 친구 부부를 만나요. 근데 그 중간에 막 얘기를 합니다. 어떤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제일 처음에 딱 그 여인이 들어오니까 깜짝 놀래요. 드런스가 너무 아름답다고. 그러면서 테이블에 앉아서 칵테일을 시킵니다. 칵테일 재밌습니다. 어떤 칵테일 시키냐면 버번 올드 패션 해서, 그 올드 패션이라는 칵테일이 있거든요. 그 언더락에 있는 거기에 이제 버번을 그 베이스로 하는 칵테일, 그 예전 스타일의 칵테일이죠. 그 칵테일 두 잔을 이제 주문을 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얘기를 한참 진행하고 있는데 그 옷 뒤에 뭐가 붙은 것 같다. 그러면서 옷에는 나비 문양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나비 문양에 대해서, 아니 무슨 송충이가 이제 밖으로 해서 막 그 날아오르려고 하는 그 뭐야 탈피를 해서 뭐 약간 그런 얘기를 하니까 좀 당황해 합니다. 그러면서 아니 내가 그냥 농담으로 하는데 내가 나비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암시가 돼서 또 말씀을 드릴 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옷 뒤에 어 그 조그마한 쪽지 같은 게 붙어 있는 걸 보고 발견합니다. 그 나비를 이렇게 보다가 듀랑스가. 그러니까 그때 얘기를 하면서 바로 반응을 하면서 본인 그 쪽지를 그대로 그 앞에 내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쪽지 보세요. 읽어 보세요. 이게 저예요. 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다 컨트롤을 해줘서 내가 하는 거다 하면서 여러 가지로 그 신경질적인 느낌이 나서 막 나가려고 하는데, 막 창피하고 더 이상 이런 역을 못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나가는데, 그때 이제 친구 부부를 맡게 되고, 친구 부부하고 얘기를 하는 사이에 이제 베티 데이비스가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잘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우리 가족 사진 한번 보여줄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면서 우리 삼촌, 뭐, 고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에 이 어머니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보수적이고 딱딱하게 보이는 장면이죠. 여기에서 얘기합니다. 이 오른쪽에 그리고 여기에 왜 당신이 없냐? 듀랑스는 얘기를 합니다. 제리는. 그리고 옆에 있는 이 뚱뚱한 여자는, 뚱뚱하고 저기 좀, 이상한 이 여자는 또 누구고? 얘기를 하니까 조금 있다가 바로 제가 그 뚱뚱하고 그런 그 여자, 맨 구석에 있는 바로 그 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요양소에 있었고, 여러 가지로 그 너무 힘들었다. 네. 그런데 나 지금 이 장면 제가 너무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렇지만은 나 여기 와서 당신하고 있으면서 너무 좋았다. 왜냐면 당신이 나보고 그 딸 그 선물도 골라달라고 하고, 딸 선물도 골라주면서 이제 딸 사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부인의 스트레이트한 사진하고, 그리고 관광도 하고 선물도 받고, 너무 이렇게 따뜻한 시간을 내가 인생에서 가져본 적이 없다. 정말로 당신은 나한테 너무나 많은 걸 해줬고, 나를 새롭게 깨어나게 만들었다. 너무 고맙다, 당신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점심, 쇼핑, 네. 그러면서 이 부분 되게 감동적이에요. 그러면서 저렇게 악수를 하고 헤어집니다. 되게 이제 멋있죠.
그리고 인제 배가 계속해서 이렇게 가는 과정에 중간중간에 인제 그 파도가 잔잔해지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인제 베티 데이비스의 그런 모습을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는 베티 데이비스가 어떻게 보면 점점 변화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요. 그 반면에 그 제리 듀랑스는 집에다가 인제 막 편지를 티나한테 그 아주 그 무거운 편지를 쓰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한 명은 지금 새롭게 깨어나는 거고요. 반면에 듀랑스는 본인이 이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계속해서 그 마음에 안고 가는 거죠. 이 듀랑스라는 인물은 건축가이지만 아주 보면 여유가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아주 경제적으로 그때 그 티나라는 둘째 딸을 낳기 직전에 부인이 아주 그 차갑고 그 청교도적인 그런 어떤 이미지의 부인인데요. 엄청나게 가정의 재정에 대해서 많이 거기에서 인제 좀 푸시를 한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인제 티나가 그냥 태어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티나를 낳기를 원치 않았던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태어나니까 모든 정신을 티나가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완전히 모든 정신을 쏟는 남편을 보면서 질투심도 나고, 그러면서 관계가 아주 악화일로의 관계에는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보면 여기 듀랑스라는 인물은 최선을 다하는 거기에서, 그러다 보니까 딸 티나와 와이프와 이런 어떤 부분에 여러 가지 그 인생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옆에 있는 여인이 바로 제리의 친구 부부 중에서 그 여인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주 친해진 거죠. 한쪽에서 뜨개질을 하면서 저렇게 이제 즐기고 있고, 그런데 얘기를 합니다. 이 여인이 너 제리에 대해서 아냐 하면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제리가 나타나서 혹시 나에 대해서 얘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별 얘기 아니야. 그러면서 넘어가는 이제 장면이고요. 또 바로 넘어갈게요. 네, 이 부분은 이제 넘어가도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둘이 그 여행, 어떤 섬에 가서 이제 차를 타고 어디를 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 운전수하고 도통 대화가 안 통해요. 그래서 운전수 보고 어디로 가냐 하니까 뭐 대화 자체가 안 돼서 되게 코믹한 장면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어, 어, 정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해서 차를 돌려라. 그런데 이제 돌리는 과정에서 막 기아를 넣는데, 요즘 차는 기아가 없지만 뭐 예전에는 기아 있는 차들이 많았으니까요. 저 대부분의 많은 게 아니라 기아차였죠. 기아를 이렇게 넣다가 드르르륵 하다가 보니까 뒤로 빼게 가지고 살짝 얕은 그런 언덕에 그냥 뒤로 쾅 해서 거기서 약간의 문제가 생깁니다. 차가는 망가졌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오두막 같은데 이제 비가 이렇게 내리고요. 이 비는 첫 번째 영화 시작할 때 비가 내리고 그 앞에 그 베일 가문의 그 비석 같은 거를 이렇게 상당히 적시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때가 그 샤를롯이 눈물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이제 주면, 여기에 비는 또 다른 운명적인 비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둘이 이렇게 같이, 저 불 보이시죠? 불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그 담배 붙일 때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베티 데이비스한테 담배를 피게 권할 때 그때 그 라이터를 붙여주고 성냥을 붙여주는데, 나중에는 이 듀랑스가 항상 담배를 두 개를 입에 물고 두 개를 붙여가지고 하나를 건네주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랑의 그 상징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도 보면 불이 이렇게 피워졌잖아요. 그 안에서 둘은 은근히 이제 좀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전화를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중간에 잠깐 기항을 해서 이제 여기서 머물다가 듀랑스는 돌아가야 되는 거고, 여기는
샤를롯은 비행기를 해야 되는데 비행기가 이제 한 며칠이 연착이 돼 가지고요. 출발이 좀 늦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 여기는 리오인지 리오일 것 같아요. 리오데자네이루하고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며칠을 이제 묵게 되는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행의 그런 부분이, 이거는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춤도 배우고요. 같이 춤도 추고 좋은 시간을 이제 갖는 거죠. 다음이 어떨까? 네, 저렇게. 이 부분,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직접 영화를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 여행하고, 여기 영화의 대사도 엄청나게 세련되어 있습니다. 대사 자체가. 1942년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원래 이 시대에 그 대사의 낭만이 있는 것 같아요. 40년대, 50년대에 어떤 시기입니까? 헐리우드나 이쪽에. 보면 세계 최정상의 시나리오 작가들이 활동하고 있었던 때고, 원작 자체도 좋은 원작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그걸 소화할 수 있는 좋은 배우들이 많았고, 저는 감히 이때 뭐 예전 고전 영화를 얘기하면서 뭐 이때도 이랬네, 그게 아니라 저 때가 최고 종선기였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훨씬 그 시절 보다 여러 가지 우아함이라든지 붐이라든지 대사의 스타일이라든지 연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물론 뭐 지금도 좋은 배우들하고 있겠지만은 이때의 감성이 특별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영화가 시작되고 나서 영화라는 매체가 정점에 오른 시기가 이 시기였던 것 같아요. 4, 50년. 그리고 채 60년까지. 그 다음에 정점에서 더 이상 할 게 없고, 또 새로운 어떤 시대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그 안에서 이제 지금 시기에 줄거리들을 담지만 줄거리의 근본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 시절이 가장 뭐 낭만이 많던 시기라 특별한 것 같습니다. 이 지금은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드디어 비행기를 타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나비 얘기를 드렸어요. 저기 보세요. 한쪽에 프로펠러 계속 돌고 있죠. 이륙하려고. 그 물 위에서 이렇게 뜨는 비행기입니다. 저게 일종의 보면 이 과정을 다 마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좋은 남자도 만났고, 이 남자를 통해서 정말 인생에 대한 어떤 시선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선물 그 동백꽃 향수도 받고, 뭐 그래서 계속 그 향수만 앞으로 사용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저 그 물 위에서 이륙하는 저 비행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까 나비가 탈피해서 이제 하늘로 날아가는, 이제 나비로 이렇게 훨훨 나는 그런 어떤 상징이 아닐까, 상징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또 담배를 물려주고, 그리고 키스가 이렇게 두 번, 세 번 이어지고, 그리고 저렇게 출발을 하는 겁니다. 요 전에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륙을 하는 거, 그 뭐야, 비행기 배에서 이제 내리는 거고요. 깜짝 놀랐어요, 다. 왜냐면, 저게 지금, 예전에 그 샤를롯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모든 유명한 사람, 배에 타고 있던 사람 중에 유명 폴로 선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자기 고모를 엄청 무시했던 준이 놀랍니다. 눈이 막 휘둥그레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 뭐 완전히 부러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면서 고모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이제 당당하게 그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집으로 돌아오니까 집에서도 어때요? 집에서도 휘둥그레합니다, 전부. 네, 그리고 이제 새로 온 간호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드디어 엄마하고 대면이 남았죠. 그런데 박사가 뭐라고 하냐면, 최대한 자극적이지 않고 수용하면서 잘 임해라.
네,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되게 긴장이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어때요? 들어오니까 벌써 차가움이 느껴지는 그런 어떤 공간임을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도 직감합니다. 저는 이 영화에서 아마 그것 때문에 또 저작권 부분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영화에서 제일 중요한 장면은 늘 이 엄마와 글래디스 쿠퍼와 그리고 베티 데이비스 둘 간에 이렇게 그 거리감을 줄였다가 넓혔다가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사하고 결국은 이 둘의 영화라고 저는 보겠어요. 물론 듀란스라는 제리라는 남자를 만나서 그 아름다운 그 연애의 감정을 가지면서 스스로 깨어나는 이제 여인이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글래디스 쿠퍼의 연기도 엄청난 것 같아요. 조만간 꼭 그 보시게 될 겁니다. 저 배우를. 그래서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갈 때 보세요. 이 부분 좀 보여줘요. 엄청난 거리감을 갖고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저 시선에는 이제 엄청나게 그 이상하면서도 경멸적인 시선이 있습니다. 돌아봐. 그리고 마치 내 앞에서 그리고 너 좌우로 돌아봐 하면서 네. 그리고 바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지금 돌아왔지? 그러니까 이제 너 제정신으로 돌아온 거잖아. 그러면 나 간호사 내일 보낼 테니까 내일부터 너 간호해 놔. 나 이제 도와서 그러니까 자기 마치 하녀처럼 부리듯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 자세만 봐도 이제 그리고 그 바로 옆방으로 옮기라고 그러니까 아니요 이제 저 삶을 살 거예요. 그런 부분이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충돌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너 방도 내가 다 정리했어. 왜냐하면 베티 데이비스, 샤를롯이 있는 방은 3층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래로 내려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짐도 다 침대하고 그거 있는 물건들 다 옮겨놨으니까 그렇게 해라. 그리고 나가려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렇게 아프고 그러면 머리가 빠진다던데 너는 어떻게 머리까지 길어가지고 왔냐 하면서 비꼬는 식으로 그 모든 그 악담을 쏟아냅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화장도 지우고 그리고 이제 그 얘기도 해요. 조금 있다가 오늘 가족 모임이 있어서 가족이 다 모일 테니까 그러니까 너 옷 준비해 놨다 그러니까 그 옷, 저 살이 많이 빠져서 그 옷은 안 맞을 건데요. 그러니까 미리 다 줄여놨다고. 나는 흰색 입을 거고, 너는 흰색하고 검정색이 섞인 그 옷을 입도록 준비해놨으니까 그렇게 알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인의 방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나쁜 일만 있는 게 아니죠. 이 집에서 일하는 이 여인도 너무 깜짝 놀란 겁니다. 그 변화에. 그래서 이제 이름 모를 뉴욕에서 왔는데 저게 이제 향수인 겁니다. 누구한테 왔는지는 듀랑스한테 온 거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장면인데 이 부분 영화에서 아마 이 부분이 연출이 제일 섬세하게 돼 있는 연출 같아요. 저는 봤을 때 이 부분 너무 매력적인 장면이라 제가 이 부분 상당히 타이트하게 그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요. 저번에 그 저작권 문제가 생겨서 지워졌을 때. 자 보세요. 어떻게 보면 그 지금 상황은 예전에는 항상 그 어머니가 전체를 압도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카메라의 구도나 자체에서 어머니의 비중이 상당히 중요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둘 해서 자아를 마치 찾은 듯이 본인의 꺼리낌 없은 움직임을 하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마치 엄마가 들어와 있지만 이 어머니가 중간에 끼어 있는 느낌을 받잖아요. 음, 그러니까 너는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너는 이 집안에 손님이나 다름없어. 내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그럼 손님답게 대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발을 하니까 예, 그러면서 저런 연출.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압박하려고 위에서 저렇게 쳐다보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계속 엄마는 이렇게 뒤를 보고 이렇게 있죠. 그런데 저기에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나 이렇게 이제 자유롭게 살겠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뭐 그러면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베티 데이비스의 얼굴도 안 보이고 그리고 어머니의 얼굴도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어머니가 그걸 뒤에서 듣고 있으면서 움직이는 거는 가끔씩 이 몸의 떨림하고 이 손가락을 탁탁탁탁 움직이면서, 그때 어떻게 보면 긴장이 높아지는 그런 부분이죠. 이 부분 되게 길어요. 되게 길었는데 연출 중에서 아마 이 부분이 제일 매력적으로 연출이 된 것 같습니다. 한쪽에는 둘의 그 얼굴이나 말하는 모습을 전혀 안 보여도 그 긴장감을 극도로 높여주는 장면이라 아주 그 영리한 연출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계속 그 들리고요. 그러고 나서 그 말이 끝나자 어떻게 되냐면 옷을 이렇게 바꿔 입고 온 거예요. 그리고 바꿔 입고 그 마주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 그리고 나서 엄마가 뭐라고 했냐면 나 내려가겠다. 그러니까 같이 가요. 그러니까 나 혼자 가. 너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이 싸움에서 어떻게 보면 좀 밀려난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안타까우니까 어떤 장면이냐면요. 안타까우니까 막 따라가려고 하는데 어느 부분이냐면 그 제일 처음에 자퀴스 박사가 왔을 때 그 본인의 방으로 안내할 때 요쯤 내려 올라갈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삐걱 소리가 납니다. 그때 계단 삐걱 소리를 날 때 그때 얘기합니다. 내가 그 17살 때 처음으로 해서 그 좌정이 넘어서 들어올 때 그때 처음으로 삐걱 소리가 나면서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소리가 난다 그랬거든요. 그게 일종의 본인이 뭔가 잘못한 어떤 죄책감하고 그런 거를 갖다 안고 가는 그런 계단의 부분이었다면, 그 계단 안에 딱 내려갔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 계단 안에 내려갔을 때 갑자기 아찔하면서 미끄러져서 저렇게 가거든요. 어떻게 보면 딸의 그런 어떤 부분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딸은 12시 자정이 넘어서 들어올 때 거기서 소리가 났고, 그러니까 딸이 뭔가 규칙을 어기고 했을 때 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규칙을 어기고 자기한테 맞서고 그런 느낌이 극대화되면서 그 부분에서 이제 넘어가서 저렇게 구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3부로 넘어가야 되는데 제발 이번엔 잘 올라갔으면 하네요. 네, 감사합니다.